우리의 수익을 책임지는 박병주 이사님과 투자 영업 비밀들 꼽아볼 시간입니다. 이사님과 오늘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시장은 삼성전자가 선방하면서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종목들 투자 전략 쏙쏙 꼽아볼 거고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관련된 한마디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엔비디아 강력한 반등 나온다. 70% 급등 기대라고 한마디 아주 긍정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몇 개월째 횡보하고 있는데 이제 박스권을 탈출할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네. UBS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하면서 70% 상방 열어둬도 된다라고 네. 밝혔는데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그동안 엔비디아를 많이 좀 못살게 구렸습니다. 이제는 약간 바꿨습니다. 네네네. 자, 내용을 볼까요, 한번? 자, 글로벌 투자은행 UBS에서는 엔비디아를 글로벌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자, 이거죠. AI 컴퓨팅 파워. 이게 바로 이제 윈도우 10입니다. 수요가 구조적으로 견조하게 될 전망이다. 그래서 자기가 윈도우 12 컴퓨팅 여기 안에다가 속햄을 메모리 모듈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소형 HBM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거기다 이 얘기를 더 보태서 지금 $200로 상향을 했는데 2026년 이 회사의 순이익 대비 퍼가 22배면 엔비디아로 보면 싸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는 참고적으로 현재 $117니까 $200까지 그럼 거의 한 80% 올라가잖아요. 80%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상당한 상승률이 있다 하는데 제가 그러면 이런 뉴스만 보고 말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프를 준비합니다. 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그래프 보면은요. 이거를 자,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여기가 60주예요. 그리고 20주입니다. 두 개가 붙어가고 있죠. 이렇게 붙어갈 때 보시면 여기서 재밌는 캔들이 나왔는데 자, 우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빨강색이 음봉이 되고 녹색이 양봉이거든요. 근데 지금 양봉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길고 요거는 또 짧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봉으로 보면 쌍바닥 패턴이에요. 그래서 요 봉우리가 양봉이 길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압력이 적고 또 그리고 요 20주하고 60주가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힘이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UBS 그 투자은행과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은행의 견해를 이제는 저도 약간 긍정적으로 바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있었고 이제 UBS까지 탑픽은 엔비디아다라고 네. 꼽으면서 이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보유하고 계신 서학개미들 너무 많으니까 네. 이 보유자 관점 그리고 신규 접근 관점에서 현재 구간 어떻게 전략 세우면 네,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제가 이제 그 보유자분들은 저를 아마 싫으실지도 몰라요. 왜냐면 자꾸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견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이제는 직전 고점이 $152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이제 들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여기서 70%더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170까지 갈 수 있다는 그거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그 신규 매수를 할 때 삼성전자를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엔비디아를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이닉스 들어갈 것인가 정답은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사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엔비디아를 사면은 환차손을 입어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환율이 강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 이제 이 컴퓨팅이 윈도우 11로 올해 가을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런 컴퓨팅이 바뀌면 지금 저점에서 주가가 최소한도로 2배, 많게는 3배까지 가는 경향이 있고 예전에 윈도우 98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1년 한 5개월 만에 10배 갔습니다. 그 정도로 컴퓨팅 파워의 구조적인 변화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신규 매수자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계속 사시고요. 이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이번 주 4일 동안에 거의 1조 4천을 샀거든요. 삼성전자 물량 뺏기지 마십시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보셔도 되겠고요. 엔비디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국내 기업들을 사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으로 시선을 기울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투탑 어제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네. 삼성전자 3% 가까이, 하이닉스는 또 2% 가까이 올랐는데 저희 삼성전자 리뷰하고 넘어가 봐야겠죠. 네. 저희가 3월 17일에 매수를 했었고 1차 목표가 58,500원은 진작에 달성을 했었고요. 4거래일 만에 수익률 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수한 이후로 뚜렷한 우상향 기조를 그려주고 있는데 5개월 만에 이제 6만 전자 드디어 어제 회복을 했잖아요. 네. 투자자분들 좀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궁금한데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은 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저는 외국인들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습이 됐냐면 계속 빠졌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팔았죠.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어떤 학습이 됐냐. 삼성전자는 안 되는 주식이야. 안 돼. 나는 올라갈 때마다 나 팔 거야. 진절머리 난다. 이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맞아요. 교육을. 그래서 요로 땡겨보면 이거를 이때부터 한 거예요. 저 기간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건데 파동상 큰 파동으로 하락 파동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파는 시점이 아닙니다. 하락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자, 드디어 악어 입이 이제는 좁혔다가 거기를 뚫었잖아요. 여기서 네. 실패하고 이제 재차 뚫을 때는 여기서 좁힌 자리에서 올라갈 때는 강력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는 월봉에서 보시면 65,000원이 보입니다. 자, 여기 월봉 중간선이거든요. 여기도 하락 각도가 있기 때문에 중간선까지 갔다가 저항이 있는 거죠. 여기 갭을 메우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저항 받다가 다음에 저항은 이제 여기죠. 제일 위에 좁히는데 81,000원까지. 저는 81,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 물량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악어 입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삼성전자 이사님은 지금은 팔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선 2차 목표가의 65,000원 그리고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81,000원까지도 상방을 열어두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뜨거운 이슈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 결의 어제 장 마감을 하고 나온 소식이죠. 이 3조 6천억에 해당하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했는데 저희 좀 투자 방향 새롭게 잡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요거를 지금 저는 이거 유상증자 발표하는 거를 장 끝나고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생각이냐면 상법 개정안이 좀 빨리 통과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 내용 본다면 유상증자 규모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겠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삼성 SDI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일반 주주의 권익을 훼손했나라는 것을 조사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주관사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한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유상증자를 고점에서 더군다나 했던 것을 일반 주주한테 미리 이 얘기를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소홀하는 걸 심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드러나게 보이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매우 안타깝다.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운 어떤 행위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소식 나오면서 어제 시간을 급락했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이 삼성 SDI도 관련한 소식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삼성 SDI는 어제 보면 5% 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쪽은 좀 다른 시선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삼성 SDI를 볼까요? 삼성 SDI를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고점 80만 원에서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SDI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참여해도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주가가 싸잖아요. 그렇죠? 싸고 그러면 일반 주주 입장에서 내가 유상증자 참여를 했을 때 싸게 받으면 지금 문제 사업 상황이 악화됐지만 주식이라는 건 원래 악화됐을 때 좋아지는 걸 보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최악이지만 저는 삼성 SDI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이유가 일단은 가격이 싼 가격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유리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1,000원대에서 70만 원 갔거든요. 거기서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네. 이득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 SDI 믿을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표가 여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최근에 20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랬을 때 봤을 때 요 가격을 시가를 뚫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네. 이 정도로 제가 무료 방송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도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력 상품도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다음 종목 오늘 준비한 종목은 드디어 콜마 홀딩스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가 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미 행동주의 펀드 달튼 인베스트먼트에서 경영권을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공개하겠다는 그 말인데, 자, 오는 주총 31일에 드디어 지분 경쟁을 하게 되는데 5.69% 갖고 있어가지고 물론 대주주한테 약합니다. 그러면 콜마 홀딩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서 왜 참여하게 된다를 제가 준비한 사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데 여기가 이제 대주주 콜마 홀딩스지 않습니까? 자, 그럼 밑에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한국 콜마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KH 이노엔 여기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또 밑에 또 연우가 있어요. 굉장히 지분 구조가 많죠. 우리 전자공지 시스템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외부 회사들도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정점에 있는 그 한국 콜마의 주가가 어떤 상태가 있는가가 중요할 겁니다. 바닥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종목에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그래프 볼까요? 자, 그래프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프 주가 가격이 자, 보시면은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고점에서 4만 원에서 지금 많이 빠져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달튼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내가 사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접해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자기들이 뭘 하겠냐면 앞으로 한국 K-뷰티가 성장성이 크다. 그러면 주가는 오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상법 개정안 헬라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법 개정안이 되면 한국 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주식 부양을 안 하면 약간 법적으로 좀 걸립니다. 그런 부분도 노려서 작년 11월 달에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주총 임박에서 경영권을 참여하겠다 선언을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배당을 많이 달라 이런 다양한 압력을 넣겠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이 주식은 현재는 매력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시면은요, 볼린저밴드가 지금 여기를 월봉 뚫었잖아요. 실패 뚫었죠. 네. 저 위까지 보입니다. 2만 원까지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거래량이 무려 평소 거래량보다 무려 269배라는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이 단지 달튼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왔다는 공시 하나로 거래량이 평소보다 269배가 터졌다는 것은 뭔가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그런 포인트로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초쯤에 이 콜마홀딩스 매수 타이밍이 잡혔을 때 가져와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오늘이 그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미국 증시가 어제 좀 빠졌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빠지면 우리는 아침에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싸게. 그래서 매수가 범위는 9,500원에서 9,560원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200원, 2차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기업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오늘 장에서 어느 기업 유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또 반도체입니다. 솔브레인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걸 가지고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면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저희들은 실적을 강조하죠. 그렇죠. 매출액이 8,634억이 나왔고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안 좋았는데 그전에는 매출이 9천억 이상을 찍었던 회사예요. 작년에는 워낙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679억인데 자,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세계적인 펀드, 피델리티 펀드가 지분을 오히려 확대를 했습니다. 9.99%까지 오래 확대했다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그 반도체 전공정에서 시가 공정에서 세정 공정 들어가는 세정액과 시가액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한테 거의 독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왜 그것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오늘도 반도체 쪽이 나왔네요. 솔브레인이었고요. 실적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트 통해서 한번 자세히 또 볼까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볼까요, 한번. 자, 먼저 월봉을 보니까 파동이 삼성전자처럼 A, B, C로 빠졌죠. 자, 항상 대세 하락 때는 A, B, C 그러면 하락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올라가겠죠. 여기를 향해서.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고. 그래서 월봉 바닥에서 월봉이 3개면 여기 3개 나왔으니까 대세 상승이었죠. 자, 3개 나왔죠. 대상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매수가 범위는 20만 5천 원에서 20만 6천 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22만 1천 원, 2차 목표가는 23만 8천 원. 2차는 15% 영역이 됩니다. 15%를 5회 연속으로 수익 거두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세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는 솔브레인 1차 목표가는 우선 22만 1,0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더 많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섹터에 대한 전략들 또 어디서 찾아뵐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8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그 거래량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도 엔비디아가 올라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더 강합니다. 어제 보여줬거든요. 어제 반도체가 다 셌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우리가 YC라는 종목을 엊그저께 저쪽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자, 그 종목을 장중에 가격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 N에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쓰시면은 거기를 들어오시면 종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조금 전에 엔비디아 이제는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쪽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무료 방송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고민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